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명태균 씨의 녹취록, 이 파문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 최소한 중요한 내용 2개는 가지고 있다는 내용까지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에 대한 검찰 수사 과연 제대로 있는 것인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저희가 중요한 현장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금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 막지 마라, 이런 납북자 단체 이제 가족들의 오늘 또 기자회견과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현장이 있는데요. 충돌이 우려가 됩니다. 이 현장 여러분과 함께 저희 오마이 TV가 생생하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박지원 의원과 김용남 전 의원, 그리고 이제 오후에 정청래 법사위원장까지, 그리고 오후에 예정돼 있는 최강욱 전 의원의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 항고 접수까지 여러분과 함께 여러 현장과 여러 인터뷰, 여러 분석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박종현 스팟 목요일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손병관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손병관입니다. 네, 이제 명태균 씨 보도가 각 매체별로 쏟아지고 있는데요. 또 명태균 씨 뉴스를 먼저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예, 어제 김건희 씨가 네. 2022년 서울시장 선거에 관심을 보였다는 녹취록이 나왔는데, 네. 강원지사 공천 관련해 가지고 명태균 씨가 사모님을 언급한 녹취록이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에 이어서 강원지사, 현 김진태 지사겠죠? 그렇죠. 예, 어떤 내용입니까? 최근에 아마 뉴스토마토에서 김건희 씨가 강원지사 경선에 개입하는 뉘앙스의 이준석 의원 인터뷰를 보도를 해가지고 네. 본인이 확실한 건 아니라고 또 반발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명태균 씨가 김혜경 씨한테 한 말입니다. 예. 김진태는 내가 살린 거다. 내가 아는 사람이 찾아갔는데 예. 손을 잡으면서 생명의 은인이라고 막 손잡고 막 흔들더라. 생명의 그리고 은인. 예. 예. 그리고 김진태가 나한테 주무시면 안 돼요. 주무시면 안 돼요. 막 이러고 사모님 그래갖고 내가 12시 반에 해결했다. 이겠는데 주목할 게 이 대화가 이루어진 날짜입니다. 날짜 예, 며칠입니까? 날짜가 2022년 4월 18일 밤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 날짜가 이 상황이랑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해 4월 14일에 강원지사 후보로 이제 황상무 전 앵커를 네.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공천을 했는데, 그 15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했거든요. 네. 맞아요. 기억납니다. 번복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발표하고 나서 한 4일 만에 이게 뒤집혔어요. 그래서 경선에 기회를 줘가지고 결국 이 김진태 씨가 경선 이기고 본선 이겨가지고 네. 지금 와서 이제 강원지사가 된 건데, 이 김진태가 자기한테 주무시면 안 돼요라고 막 얘기하고 내가 사모님 그래가지고 해결했다고 이 대화를 얘기한 게 바로 이 공관위에서 공천을 번복한 그날 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놓고 이제 두 가지 상황을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이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명태균 씨가 밑에 있는 직원한테 뭔가 쇼잉업을 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있었고 전날 밤까지 어떤 로비라든가 이런 거를 명태균 씨가 간곡하게 한 것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결과적에 김진태가 경선에 붙여지게 된 게 아닌가. 그래요. 참 중요한 거는 여기서 또 이제 사모님이 언급됐다는 거죠. 사모님. 네. 근데 이제 명태균 씨 그동안 이제 많은 녹취록을 봐가지고는 이 사모님이라는 게 당시에는 이제 대통령 부인을 지칭하는 건 거의 분명해 보이고요. 내가 사모님 그래갖고 김진태 살렸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 가지고도 강혜경 씨한테 지시할 때 그때도 사모님 얘기가 나왔고, 이번에도 사모님 얘기가 나오고, 김건희 여사가 계속 이제 등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녹취가 이제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아. 더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거. 네네. 야, 이게 사실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관심을 가지시는 분은 정말 관심이 있는데 계속 매일같이 뭐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제 주변에 솔직히 좀 지친다는 분도 있어요. 주변에서 지친다는 분이 있어요? 뭔가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건 분명히 보이는데
왜 이렇게 여기서 더 이렇게 검찰은 도대체 뭐 하느냐. 좀 그런 답답함이 있더라고요. 아, 경찰 뭐 하냐. 예, 너무 이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누구랑 차이가 수사는 납니까? 더디고, 누가랑? 수사는 더디고 지금까지 예. 나온 여러 가지 정황을 봐가지고는 네. 뭔가 의심스러운 거는 쌓이고 쌓였는데 아하. 계속 이 상태로 가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압수수색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그렇게 많이 소환을 하면서 탈탈 털고 있는 검찰의 수사 모습. 그게 이제 야당 또 야권 인사를 향한 검찰의 모습이었는데 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안들 이걸 수사하겠다. 또 이걸 탈탈 털겠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또 행동도 왜 안 보이는지 국민들은 여기다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아, 공정한 상식이 없어 보인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명태균 씨가 뭐 대통령 목소리 육성을 직접 김태열 전 미래한국 연구소 소장한테 들려줬다. 김태열 전 네. 소장의 이런 발언도 또 보도가 됐습니다. 만약에 이 녹취가 또 진짜 등장하게 된다면 이 파장도 클 것 같아요. 김영선 이름이 등장하니까요, 바로. 예, 뭐 사실 한 2주 전에 네. 이 창원지검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랑 명태균 씨랑 다 압수수색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서 대부분 다 수사가 너무 늦기도 하고 그 정도면은 이미 다 낌새를 치고 증거물들을 내놓지 않았을 것이다. 네. 아마 증거물에 이제 확보를 못했을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JTBC에서 나온 이 김태열 씨 녹취록을 봐가지고는 가지고 있어요. 이제 본인이 내 변호사는 휴대폰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예. 예.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검찰이 지금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근데 뭐 오늘 뭐 발언 내용은 좀 확인해 보시겠지만은, 네. 이 발언의 뉘앙스를 봐가지고는 본인이 정말 수사를 세게 해가지고 뭐 구속이 되거나 처벌에 네. 임박하게 되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얘기도 이제 깔 수 있다. 아. 예. 뭐 한 두 개가 중요한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거의 그래요? 이제 명태균 씨도 이제 최후의 카드를 흔들어 보이는 거죠. 이제 뭐 이제 구속의 위험성도 있고 검찰 수사가 더 이제 세게 들어올 걸 염두에 둔 명태균 씨. 사실 맨 처음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검사가 뭐 날 이제 불러서 조사하고 이렇게 하면은 한 달 안에 하야 탄핵이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예. 네. 거기서 맥락이 좀 맞아 보이는 얘기가 지인을 통해서 나오고 있군요. 최근에 아마 법조 기자들 같은 경우는 네. 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지고 검찰이 기소를 하느냐 불기소를 하느냐 네. 뭐 이거 가지고 막 하고 막상 불기소하니까 비판하는 기사도 쓰고 막 그랬었는데 아하.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한 기로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거는 이제 해가지고 네. 혐의를 막 다투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만약 구속되거나 처벌을 같으면 그때 되면은 뭘 다 내놓겠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럼 그 단계까지 지금 나오는 거 가지고 그 단계까지 가면은 앞으로의 수사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손쉬워 보이는 면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 정말로 뭘 먼저 뜨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지옥문을 여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더 굉장히 주저하는 게 아닌가. 저는 지금이 오히려 우리 도시에서 모터스 가지고 이제 검찰이 다 전체가 다 시끄럽고 그 시절보다도 지금이 창원지검의 앞으로의 선택이 네.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요. 그렇죠. 이 윤석열 대통령 이 대선 결과 당선 뭐 여러 가지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정통성을 흔들 수 있는 그 보고서 논란도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정말 당무의 개입, 공천에 개입한 이런 정황까지 사실로 확인되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지금 와 있다라는 거. 네, 알겠습니다. 예,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예.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 되는 거죠. 네. 사실 박근혜를 구속시킨 것도 검찰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특검이 한 건 아니죠. 예. 검찰이 돌아서는 그런 하나의 분기점, 하나의 단초. 이것부터 또 시작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것 좀 주시해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주시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것도 좀 잠깐 살펴보죠. 안철수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 협상하자?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어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네. 뭐,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제 특검은 아예 언급도 안 하는 기자회견이었어요. 김건희라는 이름도 아예 등장 안 했죠? 그렇죠. 기자회견문에. 김건희 특검 얘기 자체를 이제 안 하겠다는 거고, 이제 당내 어떤 복잡한 사정 때문에
본인이 나가지 못하는 거를 네. 좀 반영하는 걸 보이는데 안철수 의원이 사실 보면은 이제 이 특검에 있어가지고는 특히 최상병 특검은 이미 당이 당론하고 반대되는 선택을 했었죠. 네. 근데 이제 김건희 특검을 이제 찬성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이제 협상은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어제 한국일보 기자에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하, 협상을 해봐야 된다. 안철수 의원의 뉘앙스를 보면은 안철수 의원만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조금씩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뭔가 좀 기류가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드네요. 그렇죠. 이대로 가다가 이건 사실 보면은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걸 했다는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왜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 국민의힘에 뿌리를 두고 계시는 분들은 예전에 유승민 의원처럼 하면은 바로 너는 국민의힘 사람인데 왜 배신하느냐 배신자 이 얘기를 프레임. 듣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은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원래 오리지널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로부터는 좀 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안철수 의원이 같은 사람이 어쨌든 당내에 있어가지고 이 얘기가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좀 봐야겠죠. 그래요. 이게 좀 뭔가 좀 뚝이 좀 무너지고 있다라는 느낌도 들고 협상 얘기까지 왔다. 이거는 다음 달에 있을 걸로 예상되는 특검법 재표결, 뭐 재표결까지 오겠죠. 거부권 행사할 걸로 예상을 하면은 그때도 결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흐름이 좀 읽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예, 뭐 지금 얘기가 야당에서 특검법 이 안은 이 11월 15일 전에 올리되 네. 아마 2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잖아요. 네.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서 그거를 재표결하는 거는 시기를 좀 어느 정도 고려해가지고 시기를 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하. 그러면은 좀 연말까지 당내 어떤 여당 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어떻게 정리되는 건지를 지켜보고 네. 좀 그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점에 다시 재표결을 하지 않을까. 예. 결국에는 재표결 그 시점까지 좀 논의를 좀 해보면서 전략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민의힘 내부의 상황도 저희가 여기서 주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말씀을 들어봤고요.